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목이 아파서. 미국 증시는 지금 인디케이터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밸류에이션은 아주 높은데, 인디케이터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라는 건 이제 모멘텀인데,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트렌드가 좋기 때문에 쉽게 잘 안 꺾이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너무 비싼데도.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주식시장이 먼저 꺾이면서 이게 인디케이터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인디케이터 살아있다고 주식시장에 아직은 더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그 다음에 이제 왜 인디케이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경기인데, 미국 경제의 약간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이제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이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구간이 다 경기 침체 구간인데,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지금 거의 나고 있어요. 현재, 최근에. 나기 시작했거든요. 쭉 이렇게 크게 나면 이제 진짜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건데, 아직은 뭐 살짝 이제 마이너스 전환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안 좋은 신호죠.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건 미국인 입장에서 물가를 감안한, 실질이니까 물가를 감안한 또 세금을 감안한 실제 소득인 거죠. 물가를 감안하고 세금을 감안한 실제 소득, 쓸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거나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또 이제 이 가계 재정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이 소득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건 재정이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가계 연체율이 엄청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소비가 한번 부러질 것 같아요. 조만간. 올 하반기 정도 보고 있는데, 소비가 이제 확 죽어버리는, 그게 이제 미국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짐이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요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소비가 감소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거. 요거는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죠. 실업자가 늘어나는 건데, 지금 미국이 고용은 안 하고 있어요. 고용은 완전히 줄었거든요. 기업들이 AI 도입하고 뭐 하느냐고 고용은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있는 사람을 자르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 이제 균형 상태라서, 요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급증을 해야지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죠. 소득은 확실히 줄고 있는데, 요게 안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좀 해고 인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AI 도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 그러니까 올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있는 사람 이제 안 뽑고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도 있는 사람까지 내보내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뒤늦게. 후행적으로 실업자가 늘 것 같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급증하면 위로,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급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임박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고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인 침체가 들어오는 거라서 요 신호만 보고 있습니다. 요 신호가 이렇게 급증하면 확실히 이제 주시장도 약세장으로 가고, 미국의 어떤 경기도 침체에 빠지고 이런 부분이 올 것 같아요. 요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매주 발표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지금 나머지 지표는 다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 이제 나오면 이제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소비 판매 증가율도 지금 거의 0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늘질 않고 있어요. 소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소비는 거의 정체되고 있다. 이 정도면 뭐 요게 요렇게 밑으로 빠지면 경기 침체인데, 소비 침체인데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4개 지표를 평균으로 한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역대 최고고요. 역대 최고고, 뭐 2008년이나 2000년 IT 버블 때나 뭐 이거 비교가 안 돼요. 29년, 뭐 80년, 29년 뭐 이럴 때 과거 피크 때보다 훨씬 높은 상태고요. 요게 3시그마 정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3.5 정도 될 것 같은데, 시그마로 보면. 시그마 3.5면 정규분포상 아주 극단적인 밸류에이션까지 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언제든지 버블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꺼지느냐?
뭐에 의해서 꺼지느냐, 어떤 게 트리거가 되느냐는 매번 다르기 때문에 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측면에서는 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급증하는 요 타이밍, 그 다음에 요 타이밍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부러지는, 이 버블이 부러지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중동 사태가 정말 심각해져서 유가가 뭐 100불이 아니라 120불, 130불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정도로 이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올라가면 아마 그거는 또 22년처럼 연준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2차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2022년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아마 다시 일어나면 요게 이제 부러질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다시 재점화돼서 부러지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본격화돼서 부러지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 트리거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아니면은 뭐 또 하나가 있을 수 있다면 AI에 대한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근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 있는 캐시플로우 다 쏟아붓고 오히려 돈을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사채 발행해서. 이 부분이 한계가 온다든가. 한계가 와서 도저히 이제 이 경쟁을 못 하겠다. 이런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좀 나오기 한다든가, 또는 뭐 AI 투자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런 게 갑자기 이제 확산이 돼서 분위기가 바뀐다든가, 이런 게 있어도 아마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언제든지 트리거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신용잔고 이 지표인데, 이게 대중 투기 심리 지표잖아요. 이게 보시면 다 이제 과거 고점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는, 개인들이 신용을 엄청나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엄청 신용이 늘었고. 이런 지표를 보면 거의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용 잔고인데, 잔고가 지금 평균치 대비해서 많이 이격이 늘어나 있잖아요. 요게 이제 호황 때 요게 부러지고 나서 경기 침체가 보통 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너무 낙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늘었다. B2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B2가 장기 평균에 비해서 일정 기간 이렇게 이거죠. 일정 기간 높아지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유포리아 단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예, 안 좋은 신호고, 주식을 좀 오래 하고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지표들이 훨씬 더 열심히 봐요. 이런 지표들을. 심리 지표, 그 다음에 뭐 신용 지표,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는데, 이게 일종의 심리거든요. 투기 심리인데, 이런 지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대중 투기 심리라든가 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서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는,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모멘텀 지표들이죠.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 지표, 뭐 여러 가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버블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뚫고 진짜 이렇게 왕버블을 한 번 더 만들지, 이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률은 되게 낮은데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주식시장은 또 미치면 한번 또 끝도 없이 미칠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는 배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인디케이터 이렇게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장기 인디케이터를 보면, 요거는 이제 로그 차트거든요. 장기 로그 차트, 기술적인 차트인데, 요게 7천에서 딱 막혀 있어요. 그리고 PE 밴드도 7천에서 막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보면 기술적으로는 S&P 500 7천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로그상으로도 저항선이고 PE 밴드로도 저항선이니까 S&P 500이 7천만 가면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올 연초 이후에 작년 한 10월서부터죠. 10월서부터 보면 지금 계속 기고 있는 거거든요.
7천을 못 뚫고 계속 6천, 뭐 800, 7천 갔다가 또 6,8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런 저항선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증시도 지금 경기 사이클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덕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끝나느냐? 이거는 모르죠.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올 하반기 정도면 증가율을 꺾일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 있잖아요. 상승률이 꺾이는, 예,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반기로 보더라고요. 올 하반기면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투자 수요가. 그러면은 이제 주가상으로는 그 꺾이는 것보다 한 5,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팔고 있는 게 아마 그 타이밍 봐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경기 사이클은 지금 반도체 덕분에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 지수인데 지금 작년 10월 이후로 이렇게 올라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특수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마진율이 뭐 70%, 하이닉스는 60%대인가? 50%대 넘은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가격이 뛴 거예요. 가격이 막 공급 가격을 100%씩 뛰고 있으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고마진이 생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마켓 전체 이익 중에 반도체 부분 차지하는 게 지금 50%가 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편중돼서 메모리 쪽 반도체의 완전 특수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도 이 정도 특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격도 이렇게 뛰는 건 없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증시를 볼 때 이 반도체 가격 지수가 언제 부러지느냐. 이게 부러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 특수가. 끝나면 이제 제자리로 오겠죠. 원래 반도체라는 게 하나의 그 커머디티 중에 필수 원자재에 해당되는 거라서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막 2배씩 뛰거든요. 원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조금만 부족해도 엄청나게 뛰어요. 예, 원자재의 특성상 그렇죠. 그 대신 이 공급 부족이 조금만 해소가 돼도 이 2배씩 뛰었던 게 반토막씩 나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등한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언제든지 이제 이게 반도체 가격 지수가 이렇게 부러지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막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이 부분은 사실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가수요가 생겨서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공급 부족에 의한. 이 부분은 또 해소도 금방 돼요. 또 과거에 보면 해소도 좀 순식간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냥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하고 지금 일평균 수출액 대비 고평가율인데 이거는 저희가 보는 이제 그 코스피 지수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는 건데 원래는 일평균 수출액과 코스피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같은 레벨로. 같은 레벨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레벨에서 벗어나면 이제 호황이에요. 이때는 차이나 호황이었고요. 이때가 메모리 슈퍼사이클 호황이었어요. 이때 팬데믹 호황이었고 2차 이제 슈퍼사이클 호황인데 이때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때도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호황이 생긴 건데 이 정도였거든요. 이게 로그 차트니까 같이 비교해 보셔도 돼요. 이때 비하면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이 레벨을 반도체 호황 가격의 공급 부족에 의한 반도체 가격 급등이 없었다면 이 정도가 레벨인 거거든요. 적정 레벨. 근데 이만큼이 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가격 상승이 다시 끝나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한 3,200 정도인 것 같아요. 3,000 초반까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주 환원율이 좀 높아진다고 가정해도 뭐 6,000, 지금 6,000인데 6,000이지만 언제든지 3,500 정도, 3,000에서 3,500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1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반도체 호황이 계속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위험성을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